타투란 살갗을 바늘로 찔러서 먹물 등의 물감으로 그림이나 글씨 등의 무늬를 새긴 것으로 쉽게 말하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표피 아래 진피층에 색소를 입혀 영구적으로 문양이 남도록 하면 타투고, 표피나 진피층 상부에 색소를 넣어 6개월에서 3년간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면 반영구 화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에 따르면 타투 종사자는 2만 명, 반영구 화장업계에는 20만 명 이상이 전업자로 종사하고 있다. 심지어 피부관리실, 미용실 등에서 행해지는 시술까지 반영하면 최대 22만여 명 이상의 사람이 타투업계에 종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 규모도 거대하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타투 시장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에 달했고, 2018년 문신염료제조사 더스탠다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은 1천만 명, 타투는 300만여 명이 시술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영구 화장과 타투를 합치면 국민 4명 중 1명꼴은 타투를 시술받은 적이 있다는 말이다. 타투는 과거 조직폭력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과는 달리 이제 개성과 멋의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아직 불법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경찰은 2021년 11월 내용상 문제가 없고 제복으로 가릴 수 있는 타투라면 경찰 채용에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경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하였고, 국방부 역시 2021년 12월부터 몸에 타투가 많은 사람을 사급으로 판정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이들이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타투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감소해 정상적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타투 합법화 찬성 측의 입장은 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 대부분이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에서 합법화를 통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용자 건강을 위한 위생 여건뿐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하고 있어 법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타투 시술 여부는 성인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지금처럼 타투가 무면허 의료행위이기에 생기는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으므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문신 시술의 실질적 위험 정도를 고려해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문신 시술은 통상의 의료행위와 별개로 별도의 전문성이 필수로 요구되므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문신 시술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내에 몇 안 되는 타투이스트이자 의사인 조명신 씨는 타투 시술을 위해서는 의료 지식이 필요하지만 의사로는 문신 수요를 모두 만족하게 할 수 없기에 단계적으로 간호조무사까지 시술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시술 가능자의 확대를 주장한다. 또한 의사에게도 문신에 대한 소양 교육의 필요성과 일반인 문신사는 최소 1년간의 간호조무사 교육을 통한 의료지식 체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찬성 측은 타투는 현대의 문화이자 사회현상이고 현재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흡이 크지만, 의사는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반대하는 현 상황이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타투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대한의사협회 산하의료정책연구소는 2021년 발간한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의 문제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이 일시적 충동으로 문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서구 일부 국가에서 타투 시술을 허용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는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 중 55.2가 타투 시술을 후회하고 타투를 제거한다고 해도 흉터 등이 남는다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가 타투 시술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 측은 문신은 패션이라는 주장에 반대하며, 패션과 문신의 큰 차이점은 바로 영구성, 그리고 침습 행위라는 점인데, 피부에 침습적인 방식으로 염색하는 행위는 염료에 따라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고, 인체 부위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 유발과 더불어 타투 시술 과정에서 HCV나 HIV 등 혈액맥의 감염 질환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타투는 출혈, 염증, 감염, 유가종 형성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해 인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라면 이런 부작용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교육계 또한 호기심에 문신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학생이 많고,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 문신사의 시술 허용만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의 문신은 급격히 퍼지고 부작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의 타투 합법화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미국은 한국과 같이 의사만 문신 시술을 허용했지만 현재는 타투 자격증인 NIC 미국 주정부 라이센스 취득반을 통해 1년 수업 수강, 필기시험, 구두시험과 실용시험의 합격자가 취득하여 시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신 시술과 관련된 주의 규제는 각각 상이하나 각 규제의 공통점은 문신 시술자의 자격 요건 제한, 문신 시술의 위생성 및 안전성 확보와 문신 시술 대상자의 연령 제한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다. 문신 시술자의 자격 요건을 의사로 한정하고 있는 주는 오늘날 찾아보기 어렵고 엄격한 경우 의사의 감독을 요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주는 특별한 자격을 취득한 문신 시술자 또는 등록된 문신 시술소에서 지역 위생당국의 정기검사와 인증 등을 통해 문신을 합법화한다. 일본의 경우 문신사의 문신시술 행위 자체와 문신시술 후의 보건위생상 위험을 이원화하여 규제 영역을 달리하면서 2021년 오사카 고등법원 판결에서 문신사의 문신시술 행위 자체는 의사의 임무인 의료 및 복권지도에 속하지 않는 행위라고 판결하였다. 중국의 경우 중의학 국가예방보건사업 국가 자격증을 통해 포르투갈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 자격증 취득을 통해 문신사의 자격을 얻은 비의료인이 시술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문신사가 보건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인의 관리 감독하에 허용하고 있다. 문신 합법화에 대한 한국의 법원은 어떨까? 한국에서는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째 비의료인이 타투를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문신 행위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최근 또다시 접수된 헌법소원으로 2022년 진행된 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현행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해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 등 부작용 위험을 수반한다며 감염증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의학적 지식과 더불어 부작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갖춘 의료인만이 가능한 점과 비의료인 중에도 부작용 없이 시술할 수 있는 이가 있겠지만 이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판결하였다. 영구적인 문신이 아닌 반영구적 화장 시술에 대해서도 시술 과정은 문신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렇듯 타투 합법화에 대해 찬반 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관련 법안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무조건적인 찬성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그 어느 것도 선택이 쉽지 않다.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살펴보고 중요하게 결정하여야 한다.